자, 우리 풀 대표님,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로 시작해서, 네.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그죠? 아주 네. 다양한. 직업이 뭐 몇 가지인지 모를 지경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좀 이런 변화무쌍한 삶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게 되셨는지, 그 다음에 네.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이제 우리 풀 대표님을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지, 네. 좀 간단하게 쭉 한번 해봐 주세요. 저한테는 가장 큰 좌우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안 하는 건 있어도 못 하는 건 없다 라는 좌우명을 늘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건 있어도 네. 못 하는 건 없다. 네. 오. 그러니까 그러한 생활을 저는 일단은 해봤고 해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지 않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씨름 선수였었어요. 씨름 선수. 예. 씨름 선수까지 아니고 아니, 씨름 선수처럼 생겼어요. 아이 그래요? 까매서 3년 동안 했는데 나는 씨름이라 맞지 않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실업계 고등학교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의 안에서는 나름 거기에서는 엘리트로 이제 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공부를 안 하고 아무도 이제 수업 시간에 오히려 수업 시간에 참관하는 학생이 적을 정도로 굉장히 안 해가지고 선생님이 100문제의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객관식으로. 문제 다 알려줘. 예, 다 알려주는데 이 중에서 20개가 나와 라고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시험 시간 1시간 전에 저는 이걸 외웠어요. 앞에 세 글자 외우고 답, 세 글자 답 해가지고 이렇게 외워가지고 시험 봤더니 전교 1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교 1등이 돼가지고 대학교를 너무 쉽게 갔는데 대학교 안에서는 따라가기 너무 힘들었었어요. 아이초에 불가능했었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대학교가 저는 이제 조금 쉽게 대학교 가다 보니까 이 대학교 안에서는 나름 반에서 한 3등에서 5등 이렇게 한 애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니까 시험 문제 안 가르쳐 주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영어 회화 시간에 들어갔는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숙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학사 경고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갔다가 돌아와서는 자퇴를 결정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퇴를 하자 해서 그전에는 저는 이제 뭐 인천에 살았었으니까 꽃게잡이 어영어선도 타봤었고 다른 노가다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게 오히려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저희 외삼촌이 저랑 5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용아, 삼촌이 너보다 공부 훨씬 잘하지. 그래서 뭐 지금 또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라고 하니까 삼촌이 너보다 더 잘하는데 공부 더 많이 하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모순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삼촌이 이야기를 계속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고 삼촌이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안 하는 거 있어도 못 하는 거 없던 것 같은데 한번 죽게 살게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그때 포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지금의 이 단계, 이 계단을 밟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쨌든 이것보다는 못 가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학하기 전까지 수학을 펼쳐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책부터 저는 알지 못하다 보니까. 대학생 때? 네. 그래서 공업 수학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서 미분적분을 처음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정말 많이 공부를 했어요.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그 한 명도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을지언정 나보다 많이 한 사람은 절대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을 했거든요.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몇 달을 하다 보니까 이 공업 수학의 저희 진도까지는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해를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 시험의 평균 점수가 28점이었어요. 저희 과에서. 근데 제가 거기서 78점을 맞아가지고 과 톱이 된 거예요. 수학에서는.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과 톱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장학금을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한테 보여줬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에 전 또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단계를 밟아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나보다 많이 한 사람은 없어라는 생각으로 그때 뭐 MD 복화 33,000이라는 게 엄청 유행이었었는데 그 33,000개도 다 외우고 웬만한 것들을 그냥 다 그냥 씹어 먹을 정도로 다 외워버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많은 양을 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여기에서
진짜 너무 힘들고 일어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내가 허리가 끊어져도 뭐 괜찮아 이런 마인드로 진짜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표를 어떤 걸 달성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까지의 계획을 만들어 놓고 습관만 만들어 놓게 되면은 무조건 다 될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목표로 내가 이 정도는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나 무조건 여기까지는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지금은 이게 더 바쁘거나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뿐이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조금씩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성장이 또 느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 멋집니다. 인생에서 엄청난 깨달음을 그 시절에 얻은 거네. 제가 되게 또 괜찮았던 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머리를 한 번도 안 썼던 거예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창의력이 높더라고요, 생각보다는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접근 하다 보니까 대학교 때 창의적 공학 설계인가 전국대회가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은상까지도 타고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것들에 대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안 했던 무언가 이런 거 하는 것들에 대한 맛이 들렸는데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물론 이것도 처음엔 좋았는데 한 5년 정도 지나니까 무언가 좀 답답함이 느껴져가지고 나오고는 싶었지만 재정적인 독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다른 걸 좀 많이 해보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오고서도 이렇게 다양한 것들. 지금 뭐 최근까지 해본 거 지금 하고 있는 것 좀 한번 열거해 보세요. 이게 거의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중국 공장에 가가지고 다이어리 계약을 해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책자를 가져와서 수출, 수입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이어리도 판매를 해봤고요. 그리고 쉐어하우스, 공유 오피스, 그 대관 사업, 또 네이버 카페, 그리고 투자 클럽, 투자 이제 카페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뭘 하고 있지? 그 등등 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있는 빅데이터 사업도 지금 뭐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투자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제가 만든 알고리즘을 지금 나이 때 지금 이 머리 회전을 썩히기 전에 최대한 여기에 담겨 놓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담아 놓는 과정도 해보고 있고요. 오케이. 네. 지금 너무 많은 실패를 해서 좀 약간 뭐 그렇다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진짜예요, 진짜. 네. 실패를 진짜 많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뭘 좀 해보라고 사람들 옆에서 하고 뭐 이거 해볼까 해도 그 실패할까 겁나가지고 시도조차 못하는 게 거기 일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실패하면 또 그 실패해서 무언가를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잘하면 되지. 그죠. 이제 좀 잘할 때도 됐죠. 네, 이제 좀 잘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 들었었을 때, 혹은 책으로 봤었을 때는 좋았던 것들이 너무 많다가 해보니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포기를 하고 대신에 좋았던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이렇게 포기를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제가 더 많은 실패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 이제 웃고 넘기면서 또 많은 추억이 쌓이게 된 것들도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지금 뭔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고 뭔가 변화와 성장, 도전을 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는 분께 그 우리 폴 대표님이 지난 삶에서 깨달은 그 가장 중요한 거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좀 끝내봅시다. 네. 일단은 제일 저한테 자존감을 올려주고 제가 어떠한 실행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 실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제가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계획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계획대로 일단은 최소한 많이 벗어나지 않게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변칙적으로 변동적으로 어떠한 의도치 않은 계획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계획대로 나는 일단 이 방향대로 가겠어 라고 해서 최소한 나만의 내비게이션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어요. 나만의 나침반을 만들어 놔서 이 방향대로 나는 최소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나만의 자신감, 이게 일단 있고 나면은 다른 일을 하더라도 크게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멋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풀 대표님이 과거 학창 시절 얘기한 거 굉장히 좀 이제 마음에 확 와닿는데 진짜 그게 인생 치트키예요, 치트키. 우리가 뭔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게 있어.
그러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엄두를 못 내고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게 없거든. 네.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올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내 모든 맞아요. 시간과 마음과 내 열정과 영혼을 다 쏟아봐요. 네. 그래가지고 안 되는 일이 세상에 하나도 없거든. 네, 맞아요. 우리가 무슨 뭐 달나라가는 로켓 만들자는 것도 아니거든.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몰입하고 집중하고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이 지레 포기하고 하는데 한번 그런 경험을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면 네. 누구든지 본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화이팅 한번 합시다. 네. 좋았어. 네.